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의 충남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도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실제로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단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PC방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입구에는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라 당분간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인근 다른 PC방도 마찬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노래 연습장과 실내 집단운동, 뷔페와 헌팅 포차 등 12종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다음 달 6일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봤더니 정부가 발표한 고위험 시설에 사실상 포함되면서도 영업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춤을 추는 이곳은 줌바 댄스 교습소. 영업 중단 시설임에도 현장에서는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있긴 한데 저희는 인원 제한이 있어요. 25명에서 30명 정도. 일부 한식 뷔페도 영업 중단 시설인 건 알지만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됐어요. 마스크 쓰고 들어오시고요. 여기 일회용 장갑 이렇게 끼고 반찬 이렇게 드시고.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오락실도 관리가 허술합니다. 손 소독제는커녕 출입자 명부도 없는 곳도 있고 명부가 있어도 관리가 안 돼 있으나 마나입니다. 코로나 때 적은 적 있어요. 근데 여기 쪽은 별로 사람이 안 와서요. 충남도와 각 시군은 고위험 시설의 영업 중단 행정명령서 전달이 끝나는 대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급격하게 조치가 내려지다 보니까 인지하고 대처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초기에는 현장 지도라든지 이제 안내 형식으로 했고요. 그 이후라면 저희가 급격하게 지금 지도 단속을 할 계획이에요.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코로나19가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태안 지역의 관광 지형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다녀간 곳을 살펴봤더니 해수욕장 피서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반면 거리두기가 가능한 캠핑장을 찾는 발길은 크게 늘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의 한 캠핑장입니다. 바다를 마주한 한적한 곳에 텐트 하나가 쳐져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모인 지인들이 이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일부러 사람이 붐비지 않는 캠핑장을 찾아온 겁니다. 한적한 곳을 찾기 위해서 그래도 주말보단 평일을 저희 위주로 왔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하다가 여기가 제일 좋은 곳 같아서 이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 캠핑장은 유명 관광지와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장마 기간을 제외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님이 늘었습니다. 야외인데다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증가 요인으로 꼽힙니다. 봄철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한 50% 이상 좀 증가한 것 같아요. 캠핑장들이 좀 소규모 캠핑장이고 옆에 이제 다른 이제 좀 일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통 한 7, 8m 이상씩 거리를 둘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야외다 보니까 이런 데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올해 태안 지역 캠핑장을 찾은 관광객은 8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반면 해수욕장 피서객은 30%가량 줄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관광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태안 지역 캠핑장도 올해 8곳이나 새로 생겼습니다. 태안군은 올해 처음으로 캠핑 쪽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는 등 방역 등 안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글램핑 같은 거 3m 이격 거리 뛰기, 그다음에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글램핑이 불에 잘 붙지 않는 텐트 소재로 전환하는 거, 위생 안전을 위해서 개수대를 깨끗하게 리모델링하는 사업,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양국립공원이 위치한 관광도시 태안. 코로나19로 관광 지형이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초반 젊은 사람들이 감염될 경우에는 감기처럼 앓고 나면 그만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죠. 그런데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를 앓고 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범하고 단란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미각하고 후각 상실이 있었고 저희 남편은 폐 쪽으로 균이 너무 많이 침투해서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그래서 상태가 악화된 거죠. 음성이 나왔다가 이제 한 번만 더 나오면 퇴원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양성이 나오면 그건 진짜 엄청난 좌절이거든요. 네, 많이 힘들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뇌 손상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요양병원으로 보냈거든요. 시력 저하하고 근손실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고 피로도가 좀 심하거든요. 사람들 개인기피증도 생기니까 사람 있는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활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부정맥이라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 있잖아요. 벌렁벌렁 뛰는 거 있고 그리고 갑자기 또 뭐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나 하면은 숨도 좀 가빠지고 호흡도 약간 가빠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늘 불안하고 뭐 퇴원해서 지금까지 그냥 화장실 딸리는 안방 제 방에서 뭐 이런 거 가재 도구 놓고 즉석식품으로 지금도 격리해요. 지금도 격리 중에 그냥 뭐 병원에 있는 만도 못해요. 사실은 저는 지금 계속 즉석식품으로 방 밖에 한 발짝도 나오는 거를 굉장히 예민해해요. 확진된 환자였던 입장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사실 뭐 아들놈 잠깐 거실 나가갖고 마주칠 일이 생겼는데 잠깐 저를 보더니 움찔하더니 이렇게 마주쳐 걸어가는데 몸을 살짝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고 좀 비참하고. 심리적 불안장애는 대부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단순히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19에 의한 후유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심리치료라든지 그리고 그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다른 후유증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더위를 피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최근 문을 열었던 당진 지역의 무더위 쉼터도 다시 운영이 중단돼 일부 시설만 개방된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시 송산면의 한 경로당. 출입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내부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더위를 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더위도 피할 겸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냈던 어르신들은 당장 갈 곳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복지관에도 못 가고 노인대께도 못 가고 여기 경로당에도 안 다녔잖아. 다리 밑에가 앉았어. 당진 지역 내 무더위 쉼터 177곳 가운데 대부분이 20일부터 다시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전면 개방한 지 불과 10일 만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당진시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정자 등을 야외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이용하지 않거나 아예 운영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면은 여기서 한참 가야 되는데 멀지요? 같은 면이라도 경민면은 저 이 산 넘어가야 돼. 노인 양반들은 못 다니지.
당진시는 무더위 쉼터 운영을 축소하는 대신 손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곳곳에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 홍보와 함께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방역할 계획입니다. 무더위 쉼터 26개소를 운영 중이며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발열 체크라든지 명단 작성,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시면 시민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가축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서산에서는 축사 지붕의 열을 차단하는 시설을 도입했는데 내부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산에 있는 한 젖소 농장입니다. 대형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스프링클러도 물을 뿜으며 열기를 식힙니다. 지붕 위에 설치된 차단막은 뜨거운 햇빛을 한 번 더 막아줍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열 반사에 효과적이고 필요할 때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차단막은 주로 원예용 비닐하우스에 쓰이는데 부직포를 알루미늄으로 바꿔 축사에 적용한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바깥 온도는 35도, 축사 내부 온도는 31도를 가리킵니다. 더위에 취약한 소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어 농가의 반응도 좋습니다. 평소 여름 때 보면은 한 50%는 더 효과는 있다고 봐요. 움직임에서 알아요. 더우면 소들이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조금 시원하게 해주면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대세금들도 많이 해요. 그리고 눕기도 하고 그래요. 소는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료를 먹는 양이 20% 떨어집니다. 결국 영양분이 부족해져 우유 생산량도 10%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충남에선 가축 23만여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서산시는 처음으로 축사 지붕에 열 차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올해 5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지원 사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무더위가 시작이 됨에 따라서 가축들 사육에도 많은 지장이 있는데요. 이 시설을 통해서 축사 내 온도가 한 3도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더위로 인한 질방도 예방할 수도 있고 가축들의 생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축산농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힘든 여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에 있는 조선시대 수군기지 안흥진 성이 국가문화재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서 사실상 국가문화재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축성 시기와 배경 등이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아있다는 점과 보존 상태가 뛰어나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3대 수군 방어영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안흥진성입니다. 오늘날 해군기지와 같은 곳으로 4개의 성문과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남부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곡 운반선을 호위하고 한양과 강화도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어진 지는 4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성벽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몸을 숨긴 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여장이라는 시설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축성 시기와 배경은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문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한 문화재청은 안흥진성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20일 지정 예고했습니다. 태안 안흥진성은 조선왕조실록, 대동지지, 비변사 등록 등 문헌 기록을 통해 축성의 연도, 배경, 완공 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해안의 방어 유적이자 전국의 수군 관련 성 가운데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해 수군진성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되었습니다. 태안에서 사적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 태안군은 충청남도 기념물에서 국가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 안흥진성에 대한 학술 연구와 발굴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성 안에 있던 건물터 등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변 경관과 시설을 활용해 관광 명소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흥진성 일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국립태양해양유물전시관과 해상나라교 등을 연계하여 안흥진성이 관광명소화될 수 있도록 태안군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진성은 30일 동안 지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10월 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문화재로 최종 지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태안 어민들이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지역 대표 수산물인 꽃게잡이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항에서는 금어기가 해제되는 21일 자정부터 어선 10여 척이 바다로 나가 꽃게 3톤을 수확했는데요. 첫날 위판장의 꽃게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00원 선으로 형성됐고요. 앞으로 수확량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장마로 충남 서해안에 3천여 톤의 해양 쓰레기가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태안과 보령, 서천 지역 해변에 해양 쓰레기 3,025톤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해류가 이동하면서 바다에 떠있는 해양 쓰레기가 해변에 추가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후위기 안심마을이 조성됩니다. 충남도와 한국서부발전은 25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읍면동에 있는 모든 마을 회관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진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열기를 낮추기 위한 쿨루프 시공, 노후 보일러 교체 또는 배관 청소,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천안과 서천 등 23개 마을의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요. 이후 보완과 개선을 통해 도내 전체로 확산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20일 도청에서 한국서부발전, 충남경제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자영업자들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자영업자는 30만 8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률은 1%도 채 되지 않아 폐업 시 생계 위협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는 최대 3년 동안 보험료의 30%를 지원받습니다. 충남도가 모든 양봉농가에 양봉업 등록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양봉산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양봉농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에 양봉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꿀벌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벌꿀이나 관련 제품을 유통, 판매할 경우 과태료 최대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등록 대상인 양봉농가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가 올 것 같아 왠지 그럴 것만 같아 그냥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 날 스치고 지나간 바람에 실린 향기가 비를 불러올 것만 같아 지나갈 때마다 우산을 들고 있는 날 한 번씩은 모두 쳐다보고 가 하지만 난 알아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비가 내려올 거라는 걸 한 방울씩 뚝뚝뚝 어깨 위로 뚝뚝뚝 떨어질 때면 다시 내 맘도 설레잖아 하나 둘씩 뚝뚝뚝 자꾸만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